번째 이진숙이 속전속결로 뽑은 박문진 이사 6인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네요. 뭐예요 변호사님? 이거?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이게 지난번에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김태규 씨랑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뽑아놨던 6명의 이제 이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이사들의 선임된 효력을 일단은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누가 했느냐면 네. 현행 박문진 이사인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 세 명이 한 건데요. 이 권태선 이사장은 네. 작년 8월 21일 날 해임됐어요. 네. 네, MBC 대주주 거기서. 그 다음에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해임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해임 사유가 감사 업무에 뭐 공정성을 저해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을 부실하게 검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사유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분들이 낸 그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다시 그 이사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진숙 씨가 막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 입맛에 맞는 여권 인사 6명으로 지금 채워놨잖아요. 몇 시간 네. 만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들이 한 그 이사 선임 과정. 효력을 일단은 정지시켜달라. 언제까지? 26일까지. 26일까지. 예. 이 얘기는 이제 임시 집행정지라고 그래서 보통 집행정지가 아니고 임시 집행정지인데요. 네. 이거는 그 사람 이 권태선 뭐 김기중 박선 이런 사람들이 낸 소송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판장들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19일부터 심리를 좀 해보겠다, 네, 해보겠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26일까지 효력 그렇죠. 정지해놓고. 예, 예. 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임시로. 근데 원래는 내일 이걸 결정하겠다 원래 했던 했다가 기사를 내가 봤는데. 기사 그러다가 좀 네네. 연기를 했죠. 예, 좀 예. 근데 시간을 바로 두고 보겠다. 예, 일찍 했네요. 예, 이렇게 임시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드물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그냥 신문기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신문기일은 보통 1주에서 2주 뒤에 잡힌단 말이에요. 네, 네. 그 1주나 2주 사이에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일단은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건 되게 긍정적인 그렇죠. 신호라고 봐야죠. 그렇죠. 법원에서 법을 어긴 건지 확인해 보겠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처음에 이제 권태선 등등 이분들이 해임된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시 복귀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진숙 씨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엉터리로 선임한 것 자체가 또 틀렸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네. 그래 내가 그것도 들어봐 주마 이러면서 통상적으로는 잘 안 해주는 그런 절차를 또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시간을 좀 준 거거든요. 네, 네. 이 얘기는 지금 법원에서 방통위가 의결하고 있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사실은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게요. 제가 예. 어제 여기 있는 박선아 이사님 있잖아요. 네, 박문진 네, 이사님이랑 네.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문진 이사님들이 사실 임기가 곧 끝나요. 네. 그렇죠, 사실 끝나죠. 끝나면은 그냥 자기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사비를 털어가지고 가처분 신청 맞아요, 소송을 낸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 소송비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도한 언론 탄압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싶다라는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네, 응원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응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네, 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한다는 문자가 엄청 오고요. 와, 그렇네. 힘내세요 이런 문자 지금 보십시오. 네. 예. 그리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2,000분 가까이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응원의 이 열기를 네, 느껴보시라고. 덕분에 예, 예. 엄마의 힘을 얻고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지금 김미아 언니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김기훈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네. 잘 다독여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이 저 권익위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그런 네. 기사가 맞아요. 또 하나 있네요. 이거 너무 변호사님. 충격적이에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그 간부가 오늘 8일 오늘이죠. 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세상에. 청렴 정책 등을 총괄해 왔다 그러고요. 청탁금지법 담당으로서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조사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유세할 때 그 헬기 네네. 병원 닥터 간 거? 헬기 네. 네. 그거 네. 탄 게 적법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제 아마 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분이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이분이 메모, 그러니까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을 밀어붙여서 종결하도록 빨리빨리 종결하도록 밀어붙여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네. 명품백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결론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법 위반 아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게끔 막 압박하고 강하게 해서 이분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은 달랐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 예, 참 아. 안타깝습니다. 예,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래서 참 이렇게 내 소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거나 아니면은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일이거든요. 갑자기. 네, 네. 이런 어려운 세상에. 근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불이익 같은 걸 다 감수하고라도 난 공익 제보를 하겠다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사실은 뭐 제가 무슨 초인도 아니고 네.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음. 예. 사실 처음에 VIP 말을 이종호 대표로부터 들은 게 작년 8월이거든요. 네. 작년 8월. 작년 8월이 처음에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걸 개입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또 박정은 대령이라든가 최혜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더 감정이 이입됐었어요. 더 도와드려야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폭로하지 못했고 이분들 도와드리는 거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해병대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의 조력이 있었어요. 사람이 비밀을 나 혼자만 계속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병이 나더라고요. 그쵸. 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 몇 명한테만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처음에는 제가 드러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걸 좀 전달해 달라.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올해 7월 달에 이제 뭐 통신기록 삭제되고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되고 뭐 모든 것이 지금 1년이 지나가도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혜병 유가족분들을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점점 더 외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네. 용기를 내게 됐고 또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설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낸 거고 네. 저 혼자서 이걸 이렇게 혼자 과감하게 결단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시거든요. 네. 근데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좀 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러지 않아도 뵙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이들도 어리고 맞아요. 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딸의. 아내도 네. 그렇고 집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제보를 하기까지 그죠?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가 저가 하는 거를 많이 응원해 주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힘도 많이 얻었고 제보를 한 다음에가 이제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막 음해하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 생각되는 게 세관 마약 수사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정쟁으로 몰아가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본질을 해버리잖아요. 흐려버리네. 네, 그렇게 다 흐려서 물 타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막 지나가려고 하고 이게 정말 무섭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고 이제 애매하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일 의지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가족이더라고요. 그 맞아. 사이에서. 예. 그쵸, 그쵸. 그럴 때 가족이 없으면 진짜 힘들죠. 우리 네. 변호사님의 용기가 네. 빛을 발하려면 저는 이 사건이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잘 마무리됐고 벌 받은 사람 처벌하고 그래서 이 난세의 영웅 난다고 영웅은 그래야 우리가 또 되는 한 명 만드는 결과를 만들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에 제보하러 들어가서부터 벌써 뭐 덜커덕 그죠? 고양이한테 가서, 생선을. 그렇지. 네. 이야기를 다 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더라? 그러게 말입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제가 못했을 제보를 것 같아요. 했던 네. 이종호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분들이. 야. 그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검사님들이. 그래갖고 저도 이걸 뉴스로 알았어요. 그래요? 예. 공수처에 갈 땐 몰랐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 처음 받아 얘기했겠지. 보니까.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고 다 설명드리고 조사받고 하고 무참 믿습니다 하고 와서 있는데 며칠 뒤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종호 대표 변호인 검사가 수사팀에 있다.
네. 그 둘은 아직도 있어요 수사팀에? 그 뒤에 저도 기사로 봤는데 이제 회피를 해가지고 수사팀에선 빠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들었습니다. 예. 문제 제기를 하니까 회피를 했겠죠. 예. 어. 근데 뭐 이미 자료는 다 넘어간 넘어간 후죠. 음. 그래갖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요.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지금은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비틀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힘들 게 없어요. 음. 예. 오히려 이걸 어떻게 머리 싸매서 저걸 어떻게 김규현이 말을 비틀까? 비틀고 오염시키고. 숨기고 오염시킬까 이걸 고민하는 그 모 당의 TF 밤을 새서 이렇게 그런 공작을 하고 그러겠네. 계시는 그런 분들이 힘드시겠죠. 예. 네. TF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네. 그 TF 팀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하고 싶어요. JTBC는 왜 김규현 이력을 은폐했나? 예? 당시에 JTBC에서 처음에 공익 제보 얘기를 하면서 김규현 변호사와 JTBC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씨를 당기기 위해 이른바 제보 공작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식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공익 제보자는 신분을 아주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아, 그럼요. 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서 신고자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TBC 같은 경우는 누군지 당연히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 가려주고 이걸 제대로 이제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누구라도 자신 있게 이게 원래 공익신고는 보통 내부적인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내려질 수가 있는 정도의 좀 무서운 처벌도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JTBC 같은 곳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라 하고 또 본인이 실명을 권성동 의원이 먼저 공개했었었죠. 네, 그 당시에. 그분이 먼저 그래요? 폭로했죠. 예. 그래요? 예. 그럼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네, 그거 안 걸리나? 저도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씨를 당기기 위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씨를 당기기. 전 이게 너무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1년 동안 이 활동을 해오면서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든가 네, 이런 특히 뭐 박정원 대령 변호인단 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탄핵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희는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고 음.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가만히 이채해병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김용국 생각해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외치는 건데 탄핵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탄핵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도둑이 제발자리인 거 도둑이 제발자리. 아니면 불씨를 당겨주길 원하나? 혹시 우리가 JTBC 때문에 그렇죠. JTBC가 옛날에 태블릿 PC를 아. 공개해가지고 한번 탄핵에 성공이 했으니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탄핵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탄핵 얘기 연결시키는 거겠죠. 네. 그 비밀보장제도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니까 비밀보장제도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 보태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린다면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의 공직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JTBC에서 보도한 사람들 또 관여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징계받거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밝히셔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판례를 저도 변호사라 찾아보니까 네.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공개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또 제 의사에 반해서 그냥 자꾸 공익 제보자는 김규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여전히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그 영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거기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영상 잠깐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얘기 나눌게요.
많이 받네. 네. 눈빛이 달라져요, 김기현 변호사는. 저기만 가면. 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종호 좋은 선배 말씀 같은 주셨대. 경우에는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3월인가 그랬을 건데 야 네가 파란 당으로 가니까 공천을 못 받지 빨간 당으로 갔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정작 법을 어긴 게 박정훈 대령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예. 아, 똑똑해. 카리스마. 네가 파란 당으로 가니 공천을 못 받지. 빨간 당으로 가면 도와줄 텐데.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앞뒤가 바뀐 주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그거 좀 말이 안-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내가 이 얘기를 하겠냐 그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네. 공작이라고 하는데 음. 일단은 이 최혜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종호 그치. 대표를 알아서 대부분 그때 다 김건희 여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좀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고 녹음 파일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제가 뭐 그걸 지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 조작이라는 게 불가능한 그런 것이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빨간 당으로 그냥 갈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막 들 아니면 정도로. 총선 전에 짠 공개해가지고 뭔가 하던 왜 총선 그렇죠. 전에 하지 그랬어요. 그러게. 제가 만약에 그랬었으면. 이거를 진짜 제 이득을 위해서 뭐 사용하려고 했다면 총선 네. 전에 그러니까 해서 했겠죠. 인지도 확 높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했었고 또 저도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다치고 뭐하고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지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고 뭐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 이렇게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 시부를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인간관계도 다 다 그냥 끊어지고. 예, 양치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뭐 끝내 이제 결국엔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결심하고. 거죠.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던 게 지난 그 5월인가요? 특검 그 패스트트랙 통과됐을 때 아, 예. 그때 거기 본회의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울더라. 그 눈물이 많이 제가 났어요? 잘 안 울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5월이면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 예, 그때 이제 처음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니까 전광판이 엄청 크대요 거기. 거기에- 그래, 우린 못 들어가. 예, 거기 전광판이 있는데 순직 해병 특검법 그 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엄청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상정이 되면서 네네, 법률안 네. 이름이 그걸 보는 순간 과거에 제가 몇 달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이제 쫙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런 거예요. 네.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해요? 그래. 왜 제보한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를 그래. 모욕하고 이런 줄은 몰랐지, 고발까지 세상에. 했잖아요. 저거 수임 다 세상에 끊기고 그런 지금 줄 변호사 몰랐지. 수임이 안 이게- 들어와요. 아, 수임이 안 이게- 들어와요 지금? 그러게. 사건이? 안 그랬으면 좀 더 그렇죠. 편안했을 지금 거 아니에요? 공익 제보자가 된 다음부터 수임이 네. 거의 엄청 확 줄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공익 제보한 변호사 막 이렇게 막 계속 뭐 뉴스에 나오고 하는 사람한테 좀 부담스러워. 예,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손님들이. 우리 저기 예. 이거 근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노 변호사님도 공익 제보자를 대신해서 네. 대위 변호인가? 대리. 뭐 대리로 그러니까 이제 해주신 적 많이 있으시죠? 예, 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네. 점의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보를 해주신 건데 그분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 그걸 대신했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거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포상금을 주려면은 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 밝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밝힐 테니까 우리 반띵하자. 안 밝히시더라고. 그분이 아니 끝까지. 그러니까 오. 아니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공익 제보를 하고 맞아. 그럼 막 포상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있으니까 예.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수임도 안 들어오고 그쵸. 그죠?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후회랄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괜히 이걸 했나 이런 안 거 했으면 생각이 그래. 괜히 또 해가지고 막 뭐 여당에서 음해하고 공격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안 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예 그 이 최혜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랬으면 사람이니까. 나 이제 이종호 대표하고 선배하고 그냥 좋게 잘 지내면서 그렇지. 원래 그쪽에다가 그렇지. 더 손을 내밀고 그래, 그쪽이 훨씬 잘 좀 더- 봐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나았을 텐데. 네, 그러면서 막 저도 뭐 그쪽에 뭐 주식 정보도 좀 주식이나 받고. 이런 거 들어서 네. 돈도 많이 돈도 벌고 집도 벌고. 사고 막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 쪽으로 가가지고 공천도 받고 예. 예, 막 예,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가 그냥 그렇게 했어야지 이러는데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할 때는 하는 말이고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평생 불편했을 거예요. 맞아요. 항상 예, 빚을 진 채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됐을 건데 오히려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고 예, 후련해요. 추미애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이종호 씨가 그 우리 변호사님의 그 전 이력을 다 알고 예. 일부러 접근한 것이 맞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살짝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의심도 제가 좀 있었죠. 아 그래 어느 예, 예. 처음에 어떻게 친해지게 된 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작년 2월에 검사 퇴직하고 3월 달에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업하면은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영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송호종 선배가 네. 그분하고는 저 10년 가까이 아는 사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도 뭐 이제 영업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야지. 많이 소개해 줄 테니까 나와. 이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포항 해병대 훈련 참관장이었고 거기를 갔더니 해병대 선배가 몇 명 나와 그 단톡방 멤버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종호 대표도 네, 거기 네. 처음 만났고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 너 누구랑 같이 일했었냐? 막 하면서 이제 검사들 이름을 쫙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 뭐지?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근무했고 뭐 누구랑 근무했고 하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대박.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근데 어머. 현직 검사였으면 저는 집에 갔을 거예요. 그대로. 예, 근데 변호사니까 이제 민간인이 그렇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관심이 왔구나. 있어서. 그냥 그런 정도인데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금방 친해졌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제가 아는 검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종호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랬더니 야,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이야. 구속도 됐다가 풀려났었어. 막 이런 사람 이런 거 이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선배님 제가 이제 누군지 알아요. 저도 선배님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웃으면서 뭐 그때 이제 술 마시면서 뭐 도이치 사건 얘기도 하고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좀 생각은 했던 게 재판 중이니까 혹시나 이제 뭐 저의 어떤 검사의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활용하려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죠. 근데 아마 의도적으로 막 치밀하게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이런 애가 있는데 한번 같이 만나 볼래 했는데 걔가 누군데 하고 보니까 검사고 뭐 어디 근무했었고 하니까 그냥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TF팀까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 그런 걸 다 만들고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그 옛날에 뭐 어느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예. 또 뭐 야당 쪽에서 뭐 나와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 그걸 뭐 반박하거나 비판하면 몰라도 그걸 제보한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일단 제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할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반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저 스피커를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비루하고 비열한 방법이라 제가 이거에 대해 굳이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네. 사실 청문회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을 하길래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종호 대표는 작년 8월에도 저한테 이 얘기를 했고
그때 술 마실 때도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올해 3월에 그때는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 준비를 하는 거를 이종호 대표도 다 알아요. 다 알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 저한테 전화로 와가지고 처음 묻는 말이 야, 니 뭐 국회의원 나간다며? 그러니까 뭐 빨간당으로 나갔어야지. 파란당으로 가니까 네가 엄청 못 받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때 선근이 내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아니 내가 공천 신청하고 민주당원인 걸 다 알면서 그런 얘기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종호 대표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장경태 의원하고 서로 뭐 미리 짰다, 기획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 주장들. 저는 제가 보기엔 무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첫 청문회 때 이종호 대표에 대한 질의가 나온 첫 입법청문회가 6월 21일이에요. 저는 민주당에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제보를 할 생각이 없었어서 아무 자료도 준 게 없어요.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준 자료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한 그 뭐 7070 통화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이종호 대표가 이제 입번끝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올해 초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종호 대표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다녔는데 친한 기자남을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거기서 이종호 대표 질의가 나온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났구나. 기자분들이 입이 좀 가볍으세요. 예. 공유하고 싶어하고 궁금하니까 막. 그렇지, 기장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자주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말해드린 분 중에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정말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까지. 누군지 알죠? 맞아요, 다 얘기하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단톡방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 청문회 일주일 뒤죠. 장경태 의원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단톡방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나 보다 해서 갔더니 이제 뭐 좀 자료를 좀 줄 수 있겠냐. 아니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왜 스스로 좋냐고. 이걸 밝히질 않느냐.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뭐 내가 광팔 일도 없고 이거 뭐 나는 관계가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하고의.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군요. 그래서 약간 장경태 의원님이 그때 좀 서운했나 봐. 근데 그랬던 거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21일이고 장경태 의원이랑 만난 게 28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국민의힘도 알아요. 근데 왜 그래? 이제 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제 공작을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장경태 의원님 제가 28일 날 만난 다음에 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1일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염시키고 그거지. 싶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거지. 그냥 어쨌든 만났잖아.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같아요. 그리고 법사위에 자기가 신청을 할 정도면 법을 굉장히 잘하는 의원들 나 잘하는 사람이야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뻔히 알면서 질문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마치 막 공작을 한 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보를 하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 익명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당연히 남들 하듯이. 근데 제가 이제 신분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나가기로 한 것이 이런 이제 비열한 공격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익명의 뒤에 숨어 있으면 더 심해지고. 더 신나게 맞아. 이제 하겠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7070 통화가 누구냐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 말하면 되는데 여자냐 남자냐 그것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선서를 해라 하면 선서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그치. 마치 그 사람들 상대로 싸우면서 제가 또 익명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버리면 그거조차도 빌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실만을 얘기할 건데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뭐 이름 까고 나가자. 어차피 난 사실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녹취록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최혜병 사건의 억울한 죽음 도대체 임종득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냐 이게 목적이었는데
임성근.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삼부 토건, 뭐. 마약 밀매 엄청난 사건들을 의도하지 않게 다 이게 파생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큰일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 의도치는 않았지만 의도한 건 아니겠지.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한 건데 네. 근데 본인은 그 전화 통화나 이런 거 할 때 얘기 나올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면서요. 3부 체크하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3부 토건인 건 알았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3부 토건 얘기는 많이 했어요. 자기랑 친하고. 3부 토건인 건 알았고. 3부 토건 경영진 오너를 자기가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그 송 선배하고 3부 토건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3부 체크하고가 3부 토건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근데 뭐 주가인지 그런 주식 모르고 막 이런 건 이런 줄은 거. 몰랐죠. 그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본인들끼리만 알고. 네. 얼마에 들어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네. 얼토당토안하게 뭐 군부대에선 3부 그 골프 뭐 맞아. 그런 것도 뭐 없대는데 굳이 그렇게 거기 3부로 엮어가려고 1부, 하네. 2부, 3부로 골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이분들이 네. 절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만난 게 청문회 이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고 그 3부도 제가 청문회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유상범 유상범 의원님 의원. 예, 이미 유산부. 유산부 괜찮다. 아니 우리가 호를 유산부시로 지어줍시다. 예,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그 3부 질문을 하는데 계속 임성근 했잖아. 사람한테 3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근데도 끝까지.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분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의원님이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끝까지도 마이크 꺼졌는데 3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진짜 이러지. 정말 간절합니다. 아, 예. 절박하다, 절박해. 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계속 그 3부 얘기를 하신 거야. 예, 그러니까 딱 유상무 잘라서 의원께서. 딱 잘라서 없다고 하지 마시고 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딱 잘라서 없다고 하지 마시고. 삼부 골프를 만들 판이야. 이 정도면 야간 조명 넣어가지고.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 나온 마당에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이 이제 저기 불허됐지 네, 않습니까? 불어됐어요. 네, 네. 그게 이게 3부가 없다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괘씸들 한 거 불어된 거 아니냐.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있군요. 그것도 매우 힘들게 사실은 그 불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죠? 네. 당시에도 뭐 많은 분들이 말도 안 그것에 되지. 대해서 막 항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부하들이 지금 다 연금까지 지금 다 깎여가면서 이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 원래 해병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휘관이 예, 상관이 책임을 지는 군대라는 말이에요. 네, 여기는 네. 역대 사고 때도 다 그랬어요. 아, 2020년에 뭐 강화도 월북 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도 뭐 그거 사단장 탓이라 할 수 있습니까? 뭐 병사가 어떻게 보면 잠깐 딴 데 보다가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때도 다 줄줄이 처벌당할 위기였는데 사단장이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럼. 부하들을 그게- 선처해 주십시오. 그게 자기가 군인의 책임지고 자세지. 하겠습니다. 사직해 이게 해병대 정신인데 네. 모든 해병대를 지금 조롱거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 부하 직원을 보호하고 구했다면 우리가 이분이 명예전역 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며 더 박수 이분에게 쳤죠. 그렇지 음.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네. 마이썬님이 김기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우와. 건강 챙기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웬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질문 드려보죠. 공익 제보자들이 좀 외롭지 않게 잘 싸울 수 있으려면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사회 시스템에서는 보완되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게. 아니요, 본인이 예, 느낀 예. 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네, 뭐가 힘들던가요? 일단은 외로움이랑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음해하는 이게 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시선이 우리나라 사회에 여전히 있어요.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그래요. 뭐 저를 가끔 알아보시고 이제 응원한다고 이제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그런 게 좀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 이종호 대표나 이쪽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계속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협박한다면서요? 막 지금 협박한대요. 호루라기 재단이랑 참여연대 통해서 네. 권익위에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했잖아요.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이렇다 근데 신변보호 할 답이 결정을 없어요. 권익위에서 받아도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뒤집어진 사례도 많아요. 왜? 왜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아. 이게 필요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많고 지금 밝혀야 될 게 많은 이러한 공익제보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다가 신청했을 때 권익위가 해줬는데도 법원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 권익위의 결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뒤집어져서 아예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얘기죠? 네, 그런 정치적으로. 식으로. 네. 권익위에서 요청을 받아줬습니까? 신변보호? 아니요, 지금 일단 안 권익위도 했어요? 통과를 안 되고 여기는 아직 아니, 초창기 그러니까 단계. 그 요청을 하고는 계세요? 예, 요청을 신청한 지가 벌써 한 2주 된 것 같고, 근데 네. 권익위에서는 이제 자꾸 뭐 자료를 더 보완해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익성이 있냐 없냐부터 이렇게 따지고 이보다 네. 더 공익성이 얼마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메신저가 네. 되게 지저분한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순수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냐부터 이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어디서? 권익위 단계에서부터 지금 권익위에서는 심사를 되게 이제 까다롭게 하죠. 계속 아무 응답이 없다가 어제 이제 좀 뭐 추가적인 자료가 있느냐. 네. 그거 다 내라. 뭐 지금 낸 것만으로는 뭐 구체적인 뭐 어떤 뭐 믿을 게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더 내라. 뭐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준비 중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이 녹취록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하고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권익위에서 네. 내세우는 공식적인 형식적인 얘기는. 근데 그거는 없고 여기 주장과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호 씨나 네. 송호종 씨 같은 사람들은 김규현 씨 말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규현 너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이면은 공익제보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거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 이게 반박인데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니까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렇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들은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종호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이 사람 보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거나 뭐 그러면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맞아. 권익위에 내야 이게 그게 되는 어떻게 겁니까? 댓글 같은 거 뭐 없어요? 예. 댓글 그런데 막 그 올리는 사람들이 예. 강경하게 올리는 거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예, 뭐 그런 낼 것도 수도 하나의 있지. 방법이겠다 네. 싶습니다. 근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도 전화가 온 적이 또 있고. 그래.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집에 가거나 사무실 밖에 나가거나 할 때 이제 자꾸 저도 모르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예. 그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전화로 바꿔요. 아 그거를 발신자 표시가 안 되더라도 그런 목소리라도 예. 저는 네. 자동으로 되던데 하도 막 그런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데 응? 받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오히려. 그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해 주셔서 제가 스픽스 출연하면서 이렇게 슈퍼챗이 많은 야 건 처음인데 진짜네 여기 막 꼬마 장군님 또 2만 와, 원 후원해 주시고 웬일입니까? 너무 이건 감사합니다. 뭐죠? 강엠님께서 15,000원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마이서님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예,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가 공작이면은 이거 말이 되냐 특검으로 밝히면 되지 않느냐 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검 오늘 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 발의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네. 모두 좀 새롭게 했던데. 그렇죠. 내용을 네. 저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번째 특검법하고는 거의 이제 같은 거고,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이종호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의 구명 로비 의혹,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오는 게 이종호 대표를 통해서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은 여러 루트를 썼을 거고 이종호 대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이제 들리는 저도 알아보니 임성근 사단장이 진급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민원 이런 루트를 썼는데
청와대나 저기 국방부 근무하는 분들이 도처에서 임성근을 진급시켜달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무능력하고 겁많아 보이는 눈빛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권력욕이 강한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와 임성근 이 사람 진급 안 시키면 내가 큰일 나겠다. 막 그런 느낌을 그 받을 정도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 루트가 있고 그걸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법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것이 이종호의 구명로비 의혹 이렇게 안 하고 이종호 등의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이렇게 등이 해서 김건희 등에게 아, 이종호 등이 김건희 그게 등에게 다르구나. 네, 등에게 등이면은 여러 포함될 수 왜냐면 있으니까.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정확히 모르니까 등 뒤에다가 등등당당 이러면 더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언니 갑자기.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 거 중요한 거 네. 있어요. 삼부토 건욕도 여기 넣었어요. 아. 이번에 마약은요? 마약도 넣었어요. 잘 됐다. 잘했네. 통과가 안 돼서 근데 문제 통과가 안 되겠어요. 지금 거부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야죠. 될수 있게 해야죠. 촘촘하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걸 그리고 봤을 때 어때요? 예, 첫 번째 특검에 비해서 두 번째 특검 때 이탈표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랬죠. 예, 그랬죠. 그래서 이 해병대 모토가 안 되면 될 때까지거든요. 아하. 예, 특전사랑 달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건 특전사고요.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까지가 이게 해병대구나. 해병대예요. 오, 좋다. 대박이다. 저희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특검법에 자기가 그때 주장했던 제3자 추천한 특검법을 발의하냐 마냐예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환영하는 게 특검법 발의만 해라. 뭐든. 뭐든 발의만 해라. 그럼 우리가 추천안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주마. 왜냐하면 특검법 일단 발의를 저쪽에서 해놓으면 그거를 함부로 거부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제의할 때도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거를 찬성해야 되잖아. 자기네가 해놓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발의만 해라.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받아주겠다. 특검법 하나 하고 또 국민의힘 특검법을 있으면, 발의해라. 아, 예, 자기들이 예. 주장하는 바대로 해라. 예. 이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수정을도 할 수 있는 그럼 거. 한동훈 입장에서 절대 발의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못할 것 같다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아니지. 발의 못하겠네. 왜냐면 그 뭐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특검 이거 그렇죠. 받아서 뱉어놓은 말이 있고 그 말은 맞죠. 네, 예.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아마도 어떻게는 할 텐데 뭐 제3자 특검 뭐 대법원 대한변협이나 대법원. 변협 뭐 이렇게 제3자도 저렇게. 되게 이상하기는 이상하긴 한데 역대 해. 특검이나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야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MBC 이사로 선임됐다는 허익범 이사. 드루킹 분도 맞죠, 맞죠. 드루킹 특검인데 본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되신 분 아니에요. 그 그래요? 당시에. 네.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도 이상하지만 정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여야에서 잘 합의해갖고 네. 자, 탱크님께서 김기현 변호사님 힘이 되어 응원합니다. 슈퍼챗 주시고 김동그리님께서 오, 오늘 1만 원. 웬일이야. 이알님께서 김기현 변호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네. 와 처음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쏟아지는 네,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이거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요새 네. 뭐 저 일도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그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 오늘 슈퍼챗은 들어온 것은 모두 다 우리 네. 김규현 변호사에게 갈 수 있도록 미연이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예, 와. 얼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거 빨리 다 계산해 주세요. 보내주실지는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예, 5천 원이 만약에, 들어가 15,000원 예, 있었으니까. 대표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돈이라도 어떻게 해서 엄마의 아닙니다. 아마 진짜 아직은 너무 엄마 같다. 아니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 없었잖아요. 없어요. 정말 맞아요. 감사드리고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특검법에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놓는다면 우린 찬성이다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쪽을 다 버무려서. 예, 저희는 그냥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 규명이 잘 되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 생각은 이거는 너무나도 누가 봐도 부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와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점점 더 근데 이제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하면서 이거를 정쟁화시키고 예, 은폐하고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불안하셔가지고 어디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미 나온 의혹으로도 특검 사유는 충분한데 이게 자꾸 그 청문회를 하고 이런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네.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특검이 안 되니까 자꾸 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됐으면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과거에 드루킹 때나 국정농단 때나 이런 특검 사례를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특검을 안 한 사례가 없어요. 다들 그냥 네. 조금 이거보다 작은 의혹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었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뭐 제 메신저가 뭐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음해를 하는데 저도 넣어달라 이거예요. 국민의힘 특검 안에 김규현의 제보 공작 의혹 이것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예, 자기들끼리 무슨 동아리도 아니고 이상한 TF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사권도 없는 데서 예, 썰라썰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특검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사권이 없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TF 팀을 만들었는데 예. 그럼 수사권이 없이 그냥 조사만 하는 거예요? 조사만 하고 어디 공격만 하고 넘기겠다는 괜히 거예요? 공격만 하는 거지. 그렇겠죠. 기사 뭐. 내고. 그게 일종의 어떤 그냥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그냥 부서 같은 거잖아요. 기구 팀에서 거기서 뭘 어떻게 뭐 하겠어요? TF 그냥 동아리 뭐 그 정도. 네, 그냥 그럼요.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김규현의 이렇게 나쁜 놈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노이즈만 만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거죠. 언론에 뿌리겠죠. 그쵸. 여러 가지 아, 방식으로. 네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국민들이 김기현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고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뭐 어떤 뭐 야당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야당 사건이 있을 때 야당에서 그럼 TF 만들어 갖고 자체 조사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국민의힘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을 받는 없겠죠. 순간 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가는 건 어디 집으로 가나? 아, 감옥으로 가야지. 뭐 집으로 가요, 지금. 집으로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는 게 본인들의 그거 생존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막는 건 알겠는데 여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통령실의 보좌진들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네, 국민을 이익이 되는 대변해서 행동을 하셔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네. 천년만년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청문회 가서 그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이렇게 한심해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 다 서울대 나온 배우신 네. 분들이 왜 그러네? 산부 맞지 좀. 공부 잘한 유상범은 네. 내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저도 많이 처음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별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네. 제가 답을 하려고 질문이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낮으니까. 그래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답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고. 네. 아니, 이제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아까 나왔던 영상들이 네. 몇 번 답을 하려니까 자꾸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면서 그냥 제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신 그랬구나. 거구나. 네. 실시간 얘기하라고. 아, 그래서 겹쳐서 막 얘기를 했구나. 예.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니까. 예. 그 공수처에 들어가셨을 때 그 공수처 직원들이 아까 저희가 잠깐 뭐 속보 나와서 말씀도 드렸지만 내압으로 힘들어 하더라. 네. 그러던가요? 그게 참 안타까웠죠. 저도 이게 쉬는 시간에 거기 이제 담배 피는데 휴식 뭐 장소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쉬고 있는 공수처 직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사 나누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압력 있었다. 1인 시위까지 하려고 그랬었다. 아, 진짜.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힘들다. 이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얘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제가 하면 공수처 내부에서 또 누구야 하면서 이제 막 색출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망설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거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색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거랑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밖에다가 이거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들리게요. 예. 세상에. 이제 내 입을 통해서 이 실상을 알리고 싶다 이런 예.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온 사방이 막 엄청 힘드는 가운데 정말 크게 용기를 내신 거고. 그것도 네. 있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맞아요. 뭐 아니 슈퍼챗 이렇게 비가 내려와. 비가 내려와.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많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 제 생각에 대표님은 안 챙겨주실 것 같으니까 미연이 사비를 챙겨드려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좀 읽어주세요. 요즘 사신 힘들어요. TV님께서 2만 원 주셨고요. 애그랑님께서 변호사님 아. 힘내세요 2만 원, 네. 신경숙님 1만 원, 변호사님 힘내세요 고우림님, 감자의 하루님, 제노제노님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10,000원, 2만 원씩이 이게 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네.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딥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대한 국민들이라니까요. 맞아요. 그 사랑의 그 온도탑 있잖아요. 왜 그 저기 빨간 열매. 네, 사랑의 열매. 사랑의 네. 열매. 그게 광화문에다가 설치를 해요. 제가 거기 홍보대사를 오래 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려울 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춥고 어려운 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쵸. 요즘 다 우리 예. 어려운데 진짜. 맞아. 진짜 어려운데 아니 특별히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예. 네. 덕분에 제가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계속 힘내겠습니다. 예. 네. 자,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통과가 되려면 물론 그 갭이 2번 하는 동안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두 번째 때는 한 3-4표 정도 나왔다고 예측하던데요. 그거에 한 2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여당 내에도 아직 양심적인 의원들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의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또 응원해 주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우리나라 아직 살만하다 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네. 여당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당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한동훈 대표의 뭐 메시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뭐 메시지 아니면 어떤 균열 어떤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이 힘이 없어졌다. 더 없어지고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동훈이가 이제 독자적으로 나는 여기랑 딱 각을 세우고 생존하겠다. 내가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줄을 이제 서야 되니까 그렇죠. 설득이 아니 되는. 한동훈 지금 당대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 김미아 지금 선생님이. 네, 지금 뭐 그 저기 대권 후보 대권 후보.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지, 각을 세워야 돼요. 예, 지금 네. 윤석열 정부하고. 지방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거 뭐 표도 못 공천권인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네.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의원이 아니니까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줄을 서는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됐을 때 혹은 대통령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네. 그쪽에 줄을 서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동훈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대통령과 그 부인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끈을 끊어줘야 된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가 한동훈의 입장이었으면 네. 지금 그 안에서 너는 원해잖아. 그리고 암만 대표 됐어도 너는 뭐 정치도 지금 뭐 처음이잖아. 초보고, 초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매운맛 한번 보여줘. 그렇지, 바로 이렇게 그거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정말 그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 그렇게 나오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캐비넷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제가 있지. 보기엔 함부로 맞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1월달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후로 네. 또 문자 익십 사건 이후로는 사실 이들하고는 거의 선을 그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걸음 딱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밟고 나아가야지 얘네들하고 같이 내가 뭐냐 어정쩡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싱킹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지금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딱 선을 그어야지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그 타이밍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빨리 좀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지금 한동훈 다를 것 같아.
사실은 똑같지. 도찐 개찐이야. 내가 봤을 때 검사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진짜 똑같잖아요. 서울대 출신에. 네, 사시모도님이 12,000원 주셨고요. 샤시모님 10유로. 독일에서 공부하셨죠? 예, 독일에서 중학교쯤에 3년 살았었죠. 부모님이 거기 사세요. 아 그래요? 부모님께서? 지금도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 정착해서 이민을 아예 가셨고 그래서 저도 엄마 따라서 독일에 가서 3년 동안 살다 온 적이 그러셨구나. 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부모님이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백 같은 거 선물해 주셔도 아무 죄가 아닌데 왜요?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보도하는 게 진짜 처참하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괜찮으신가?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저를 걱정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 우리 저 독일 이모님 김규현 정의 이긴다 이렇게 니나 지혜님께서 5만 원 네, 정의규현 역사가 그대를 기리안 기록하고 님도. 있습니다. 네, 빈채로 글과 함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